지소미아, 즉 한일정보보호협정이 23일 0시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NHK 방송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던 일본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에 체결한 이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더니 급기야 23일 0시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즉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종료가 되어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 중요한 군사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본은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한사코 괜찮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에서 건네준 중요한 군사 정보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면 일본이 먼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의 첨단 소재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매출 폭락과 연일 일본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다는 소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WTO와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첨단 소재 수출 금지를 강행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한일 무역 분쟁도 시작했는데 아무리 한미일 협력 체제에 있다고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에게 이득이 됐다면 망설이지 않고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일본이 먼저 들고 나왔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예서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일본이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 2007년 8월에 맺은 미국과 2015년 12월에 맺은 인도입니다. 하지만 분초를 다투는 그 순간에 다른 나라 정보는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에서 건네준 정보보다 정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북한은 4번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이 2개라고 했다가 1개로 수정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궤도 탐지를 여러 차례나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자랑하던 군사 첩보 위성 7개를 운영 중이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본에게 안보상 한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 입장에서는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아쉬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뒤편은 태평양이기 때문에 한국을 위협할 존재가 없죠. 그래서 일본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역시 예상대로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로 다가오자 일본 정부는 초조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해서 외교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 타개책이 없는지 모색하고 한국 측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연기와 동결과 같은 대응 변화가 있을지 끝까지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NHK 방송에 따르면 아베 총리를 만난 가하무라 다케오 한일 의원 연맹 간사장이 아베 총리는 한일 지소미아 협의는 하고 있다. 아직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포기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고 마지막까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 방송은 아베 정부의 유리한 입장을 전달하는 방송인데 이렇게 보도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양새이지만 반면에 끝까지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것으로 한국 정부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일본이 행한 수출 규제가 먼저 철회되어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재고를 검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일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상 가치왕 우리 정부가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사실상 조건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측의 세계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정책 대화가 이뤄지는 동안 일시적으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켰고 지소미아 협정도 수출 규제 이전으로 돌리는 일본의 노력을 봐서 언제든지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이번 조치가 지소미아가 수출 규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일단은 수출 규제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얼핏 보면 일본은 정책 대화에 나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한국만 지소미아 효력 정지와 함께 WTO 제소도 일시 정지시켜 불리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에 있어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미국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일본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뒤집어 놓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압박을 조건부 효력 정지로 막아세우며 일본이 바뀌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와 함께 WTO 제소도 함께 다시 이어간다는 명분을 미국과 일본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공을 일본에 던져준 꼴입니다. 지소미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지소미아 연장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도 이 문제를 놓고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일 갈등이 뒷짐을 지고 있던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일본을 압박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준 셈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출 규제로 불확실성을 높여놓은 상황을 역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조건부라는 카드를 들고 일본에 대한 조치의 불확실성을 키워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미국을 달래는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이고 일본에게도 불확실성을 키워주며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을 일본으로 돌려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소식이 들려오자 외신들도 일제히 신속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대체로 막판 미국의 압박이 이번 효력 정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B통신은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가 조약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뒤이어 이뤄졌다라며 이 조약은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선 3자 간 안보 협력의 중요한 상징이었다고 그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AFP통신은 한국, 일본과의 중요한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그동안 양 동맹국의 조약 유지를 압박해온 미국이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최후의 순간에 정보 공유협정을 구해내는 합의를 했다며 아시아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주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소미아 유해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서 그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지소미아를 지속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정이 종료돼 미군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옛 방식으로 회귀하면 북한 미사일 위협과 같은 긴급사태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우려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마지막 순간에 한국이 일본과의 정보 조약을 떠나는 것을 연기했다라는 제목의 독교발 기사에서 수개월간 고조된 한국과 일본의 긴장관계가 개선될지도 모른다는 신호로 한국이 마지막 순간에 임시로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는 등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몇 주 앞두고 미국 관료들이 한국 정부에 남아있도록 로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당국 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종료 통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며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속내가 드러나 초비상 걸린 한국 현 상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삼성이다. 트럼프에게 도대체 한국은 어떤 대상인지 다시 한번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미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애플 제품의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엉뚱하게 애플과 경쟁하는 삼성을 저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이슈 이후에 미국은 놀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멈춘 것은 한국이 잘했고 방위비 협상은 별개다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고 하는 일본과 비슷한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에 올인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가 않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고 공들이는 동맹에게 방위비를 받아내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위비 인상을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유세 때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라고 한국을 지칭하며 미군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매우 바보 같은 것은 부자인 동맹을 공짜로 지켜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한 논리는 벌써 20년이 넘어 1990년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페르시아만을 지나가는 건 미국 때문인데 단 한 푼도 안 내고 있다고 누누이 방송사 인터뷰에 등장해 미국은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방위비 인상은 평생 수건과 같은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점이 하필이면 한국인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미국이 물러나게 되면 독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더 힘들어지며 반대로 한국과 성공적인 방위비 협상을 이끌어낸다면 앞으로 다른 동맹에도 협상력을 넓히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장식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방위비 50억 달러 인상은 미국 내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인 것인데 결국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정면 충돌하는 시험대에 올라갔다는 데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방위비 협상은 미국 내에서도 황당하다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잘 될 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 협상의 결렬은 위와 같은 맥락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격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한 긴장감은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의 국방부 관련 조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각종 관련 미국 직원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방위비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방위비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다양한 예상이 나오는데 당장 한국에 대한 무역 및 경제 제재와 같은 변수가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50억 달러를 내지 않으면 다른 데서 뽑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마음대로 주무르며 중국 외 다른 나라에 지속적으로 펼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미국이 일본을 통해 수출 규제를 지속하는 카드를 던질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라인이 중국에도 있고
화웨이에 공급이 되니 일본의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본도 수출 규제가 더욱 정당화되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맹이라고 하지만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내밀어질 경제 제재 카드가 산더미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소미아에서 방위비 협상으로 넘어왔고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리블 11월 23일 자정부로 기한이 만료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기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22일 오후 6시부터 한국의 청와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는 순차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관련 브리핑을 하였는데요. 한국 측에서는 지소미아의 종료를 유보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였으며, 일본 측에서는 한국이 수출 관리 현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 관리 정책에 대한 양국 간 국장급의 대화를 갖고 개별 품목별로 관리하는 동안 한국의 건강한 수입 실적이 계속 쌓인다면 수출 관리 강화의 재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발표했죠. 이로 인해 한국 측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하여 강제징용의 문제와 별개로 분리하며 재협상의 여지를 만드는 것에 성공하였고, 일본의 치명적인 약점은 역시 지소미아였음을 확인하면서도 여전히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은 손에 쥐며 언제라도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본의 한 평론가는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일본으로부터 대화라는 양보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한편, 일본은 한국의 WTO 제소 정지와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각자의 체면을 세워 한일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깔끔한 전략이다 라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요. 일본으로서는 지소미아가 파기돼도 큰 영향은 없잖아. 우리가 양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 정말 유감이다. 일본 국민들은 파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라며 일본 정부의 발표에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에서는 자신들에게 절실한 지소미아를 국내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해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독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 국민들의 반응에 당황한 일본 무역관리부에서는 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은 지소미아와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말하며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나섰으나, 일본 네티즌들은 우리를 바보로 하는 것인가? 라며 얼른 지소미아도 파기하고 한국과 단교를 진행해라 라며 격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왕좌왕하던 일본의 언론에서는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어딘가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처럼 일제히 한 기사를 보도해내기 시작했는데요. 지소미아의 문제는 한일 관계가 아니라 한미 관계가 핵심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해내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의 결정은 미국을 위한 결정이다 라며 한국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던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지소미아 종료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워싱턴으로부터 누설되었었다는 황당한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방위 분담금을 화제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해냈다면, 일본에서는 그것을 은근슬쩍 지소미아로 교체하면서 2차 가짜뉴스를 생산해낸 것이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명백하게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없고 한미동맹은 견고하다 라고 말했으며, 미국의 상원에서조차 주한미군 철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였음에도 일본에서는 현재 지소미아의 문제에서 일본에 쏙 빠지고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로 만듦과 동시에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를 해야 한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호도하며 눈을 돌리는 것에 탁월한 국가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니 흥미진진할 따름인데요. 일본의 언론에서는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를 유보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잠시간 면했지만, 한국의 반미 감정은 최근 급속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점점 거세질 것이다. 이미 크게 흔들려버린 한미동맹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출 규제에 관한 이슈를 덮을 목적만으로 이런 가짜뉴스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기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어제자 일본의 뉴스를 모두 조회해보았는데요. 곧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이 덮고자 하는 또 다른 이슈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는 벚꽃축제와 관련된 비리로 큰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요.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사에 초대되는 손님의 명단을 모두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22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로 시끄러운 틈을 타 일본 정부에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해당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이 명단에 대부분의 이름이 먹칠이 되어 있었으며 아베 총리와 관련된 명단은 모두 폐기되어 있었던 것이 외부로 유출되어 보도된 것입니다. 게다가 한 언론사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벚꽃축제에 야마구치 조직원, 즉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이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와 야쿠자의 유착이 수면 위로 떠오를 큰 위기가 닥친 것인데, 이것을 덮기 위하여 친정부 언론에서는 벚꽃축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문제인가? 국민과 언론이 이것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라는 기사까지 내며 이슈를 덮으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가짜뉴스를 양산해내며 그것에 보태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는 카드를 계속 보유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은 견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에게 수출 규제 철회를 무기한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최근 세계 3위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글로벌 웨이퍼스가 반도체 시장의 규모, 우수한 인력, 투자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였기에 한국의 일본에 대한 소재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잘하고 있습니다.